직장을 다니고 글을 쓰며 방송을 만들고 강의를 하는 동안 그 모든 일이 언제나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날과 해야 하기에 하는 날은 홀수와 짝수처럼 번갈아 찾아왔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일이 온전히 즐겁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슬며시 웃음이 났다. 우리는 평생 아기처럼 자꾸 넘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네, 안녕하세요.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애 4가지 챕터 중에서 3번째는 슬럼프입니다.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쭉쭉 속도가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슬럼프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위에 공부를 꽤나 잘한다는 친구들을 여러 두었고요. 그들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하기 싫다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옵니다.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검도 실업팀 코치 겸 선수였던 사범님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인류 선수들에게도 슬럼프가 있습니까? 사범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인류 선수들은 슬럼프 중에도 잘 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는 것, 컨디션이 안 좋아도 버텨내는 것, 그런 태도가 인류를 만듭니다. 그러면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제 답이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다는 고민에 대하여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5번째 이야기 나누어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심바라고 소리쳐라. 지금 시작합니다. 수험생으로 공부를 할 때도 그랬지만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일에도 종종 슬럼프가 찾아온다. 슬럼프란 원래 갑자기 줄어든다라는 뜻이다. 주로 운동선수들의 기량이 이유 없이 줄어들어 꽤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할 때 썼던 용어다. 며칠쯤 실력 발휘를 못하는 정도는 원래 슬럼프 축에 들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이 말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업가, 수험생 등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퍼지면서 슬럼프라고 이해되는 호흡도 점점 짧아졌다. 지금은 조금만 공부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슬럼프의 신호인가 하고 겁을 덜컥 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렇게 짧은 기간의 침체까지 슬럼프라고 못을 박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 같다. 병이 있는 줄 모를 때는 웃고 떠들면서 신나게 다니다가 막상 의사로부터 무슨 병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으면 기운이 확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슬럼프라는 인식 역시 마찬가지다. 슬럼프에 빠졌다는 생각이 슬럼프가 아닌 것을 슬럼프로 만들어버린다. 원래 우리 마음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 마음은 수시로 찾아들기 마련이다. 해가 떴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야 한다. 나는 30살이 넘어서부터 꽤 꾸준하게 글을 써왔고 주 3회 팟캐스트를 몇 년간 펑크 없이 올렸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건대 그 작업들이 늘 재미있고 신나지는 않았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길을 찾은 듯 싶다가 다시 막막하기를 반복했다. 마음의 속도는 계속 변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에서 놓지는 않다 보니 평균적으로 일정한 속도는 낼 수 있었다. 잠깐 느려졌다가도 어느새 또다시 빨라지곤 했으니까. 그러므로 자잘한 침체는 그냥 무시하는 편이 낫다. 핸드폰 액정의 귀퉁이가 아주 조금 깨지면 그냥 쓰듯이 말이다. 계속 작업을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답은 있었다. 문제는 정말 슬럼프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다. 진짜 슬럼프의 시작은 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정말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에서 온다.
왠지 내키지 않는다고 캔맥주를 마시며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번 주말은 그냥 제끼지 뭐 하는 심정으로 머릿속에 플러그를 뽑아버린다든지 그러한 일시정지가 리프레시를 위한 휴식인지 슬럼프의 시작이었는지는 다음 날을 보면 알 수 있다. 여전히 하기 싫은 기분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기분에 항복하는 자신이 느껴진다면 슬럼프로 빠지는 수순이다. 이런 흐름을 기막히게 설명한 작가가 있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애니 딜러드가 창조적 글쓰기에서 쓰기 싫더라도 매일 글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남긴 부분이다. 나는 책을 쓴다기보다 죽어가는 친구를 지키듯이 책을 지켰다. 면회 시간에 나는 만신창이가 된 책의 몰골에 두려움과 동정을 느끼면서 책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책의 손을 잡고 빨리 낫기를 바랐다. 그렇다. 내가 한창 작업 중인 일들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석고를 바르다만 철사 뼈대가 볼품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글이나 말이라는 결과물이 번쩍이는 영감만 있다고 단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직접 책을 쓰고 방송을 해본 후에야 알았다. 그것들 역시 집을 짓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 벽돌을 나르거나 감자를 깎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처리해야 하는 일감들이다. 만신창이인 작업물이 점점 낫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할 일이므로 늘 재미있거나 신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슬럼프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말이다. 애니 딜러들은 찾아가는 것을 한두 번 걸으면 진행 중이던 작품이 글 쓰는 일을 공격해 올 수 있다. 진행 중인 작품은 쉽게 흉포해질 수 있다. 그것은 힘이 점점 더 세지는 사자다. 그것을 매일 찾아가서 글 쓰는 이가 주인임을 재차 확인시켜 줘야만 한다. 만약 하루라도 걸으면 당연히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가 겁난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한 안도감을 느꼈다. 퓰리처상을 탄 대작가조차도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기 싫더라도 매일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점점 커질 거라고 애니 딜러드는 말했다. 작업을 하기가 당연히 겁이 날 거라면서 말이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잘 안다. 비단 글쓰기뿐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의 정석이 그랬고 대학생 때는 민법 교과서가 그랬다. 며칠을 손에서 놓으면 다시 그 페이지를 펴는 일이 싫을 뿐만 아니라 겁까지 났었다. 그런 것이 진짜 슬럼프다. 그래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일까? 이제는 다행히도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안다. 명상하기, 계획표 짜기, 이미지 트레이닝 하기처럼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결국 해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슬럼프가 그다지 두렵지 않다. 혹여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나는 다시 헤쳐나올 수 있다. 나만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지인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알게 모르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가장 간단하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냥 해버리는 거다.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당장 해버리면 된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딱 하나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쓴 글을 삭제해도 좋다. 녹음한 방송을 폐기해도 좋다. 어쨌거나 그냥 해버리고 나면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다. 그러면 슬럼프는 사라졌다. 생각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에라 모르겠다 같은 심정이라면 꽤 적절하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느낌으로 움직인다면 아마 슬럼프는 없을 것이다. 라이언 킹에서 주인공 사자의 이름은 심바였다. 애니 딜러드는 저 글의 끝에서 지금 당장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위세당당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를 들이대고 심바라고 소리를 쳐라. 네,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이 에피소드를
슬럼프에 빠져서 고민하시는 주위 분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6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